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도수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은 물리치료사들이나 의사들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어, 저 또한 현장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로서 제가 경험한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번 주제에 한번 해보려고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목은 도수치료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고요. 주제는 한 8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수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반드시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만 도수치료 대상자가 되느냐, 또는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한 특정 치료 횟수는 몇 회 정도 받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이 도수치료비가 다 비싸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합당한가 라는 것이고요. 또한 저 또한 이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 마사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교정음, 정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클릭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속에서 뼈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수 치료를 받고자 하면 처방을 잘 내리는 의사에게 가야 하느냐 혹은 물리치료사에게 가야 하느냐 라는 측면, 현재 도수 치료가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진주만 보더라도 웬만한 데는 다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요즘에는 치과도 하고 내과도 하고 피부과에서조차도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이제 대국민들의 도수 치료 의존도는 확대될까 감소될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치료 후 도수 치료를 하고 나서 더 아픈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8가지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수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서 아프지 않는 이상, 또는 외상에 의해서 뼈가 골절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원인은 근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또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관절을 압박을 하게 되고 또는 척추를 비틀게 하기 때문에 그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관절을 중심에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힘선에 의해서 관절이 약간 말 얼라이먼트 되거나 압박을 받거나 이래서 또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의 비정상적인 인장력,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장력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 저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은 균이 들어와서 속병이 생긴 질환들, 그 다음에 외상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뼈가 골절이 되지 않은 모든 환자들은 도수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암 환자의 몸을 만져보면 정말 많이 굳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작은 근육들이 작게 뭉치면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엘보가 오고 두통이 오고 목이 아프고 허리 디스크가 나오고 협착증이 생기고 이런 작은 질환들이 생기지만, 근육들이 많이 굳으면 큰 병이 온다. 작게 굳으면 작은 병이 오고, 많이 굳으면 큰 병이 오고, 다 굳으면 죽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암 환자의 몸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협착증 환자보다 더 많이 굳어 있거든요. 사실은 손을 대서 근육을 풀기 위해서 딱 끌어 당겨 나오면 뼈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척추 근육들이 굳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암 환자들은 몸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십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그 빡빡하게 굳어있는 그 몸 그대로 살다 보니 몸에 균이 가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몸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암덩어리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침에 일어나면 뻔한 그 통증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상태를 방치한 결과가 몸에 암을 유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척추 관절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암 환자를 정복을 해 보겠다고 한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암 전문 병동이 있는 병원에 있는 실장님을 찾아뵙고 여기 있는 암 환자의 몸을 제가 만져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뢰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실장님은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진주에서 병원을 포기를 하고 거창까지 가서 암 환자를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도수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올리긴 하겠지만, 고혈압 환자의 90%는 본태성 고혈압, 이센셜 하이퍼텐션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수 치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본원은 고혈압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 치료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이 고혈압 환자 또한 계속 치료를 해 나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러한 케이스를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 경험이 습득이 된다면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수치료 또는 물리치료라고 했을 때 주 대상은 신경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팔다리가 저리는 주간판 탈출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근육과 어떤 관절 또는 뼈의 문제들을 치료하는 영역이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신경근골격계 질환,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개 정도 질환이 있던데요. 그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쉽게는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 암 환자나 또는 고혈압 환자까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환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척추 수술과 관련해서 허리도 마찬가지, 어깨도 마찬가지, 무릎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환자만이 도수치료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21세기 의료의 트렌드는 물리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소주제를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의료의 메인을 잡고 있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들, 그것이 주사, 약, 주사, 수술,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도수치료를 서버 메디신으로 전락할 것이다, 메인은 도수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수치료를 처방을 내고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 또한 도수치료의 그 의존도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환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주사나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도수치료 의존도는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의사의 의료행위는 어쩌면 물리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도수치료를 보조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된 그 순간 환자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너버블락이라든지 건이완제를 넣어가지고 그 급성 통증을 깔아앉히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도수치료를 통해 근육을 풀고 관절을 교정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링거를 통해 가지고 근육이완제를 넣어 가지고 링거를 맞고 일어나도 그 급성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링거나 주사가 의료의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수치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주사나 약으로 약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의사들이 메인을 잡고 있던 그 의사의 의료행위는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도수치료를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관절이나 척추 수술은 저는 단 한 건도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버린 환자들도 실제로 치료를 해내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버린 환자들도 치료를 해내고 있거든요.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한 2-3년 됐습니다. 제 책에도 사례를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세란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온나 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찾아 올라왔는데 쟤한테 치료가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치료가 된다. 근데 통증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치료해 나가는 도중에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팔이 끊어질 정도의 이 통증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도수 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 환자분이 치료에 응했고 2개월 정도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디스크 파열 환자가 완치를 시킨 사례가 있죠. 두 번째는 초전동에 가보면은 한우마을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서울의 현대 아산의료병원에 가가지고 척추 수술, 그게 퓨전이죠. 퓨전을 받기로 결정을 내리고 진주에 와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처음에 다리가 너무 시리니까 담요를 다리에 칭칭 감고 왔더라고. 그래서 자기 식당하고 우리 병원하고 한 2km 정도 되는데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자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걸어오는데 몇 분씩 나오고, 그 다음에는 쉬지도 않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치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없이 치료를 끝냈거든요. 그래 2년이가 3년이 지나가지고 며칠 전에 그 고깃집 한번 갔었는데, 아이고 사장님 허리 안 아프세요? 라고 하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마스크를 내니까 아이고 우리 박사님이시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허리 건강한 상태로 고기 잘 썰이고 잘 지내시더라고요.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든 오식전이든 다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의사들이 처방내는 그 환자들 또한 도수 치료로 해결이 된다. 다만 단 한 번의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그 증상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 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달에 한 10번입니다. 그래서 한 30번 정도 치료를 하면 웬만한 질환은 다 치료를 해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기능은 100% 노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도수 치료의 효과와 측정 치료에서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수 치료 효과는 그렇습니다. 근육이 풀리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풀리면은 통증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만에 풀리면 한 번만에 치료가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 번만에 치료가 될 환자들은 도수 치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사우나를 한번 하고 이런 것만으로 풀려버리니까. 근데 도수 치료를 받겠다라고 온 환자 치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육이 말랑말랑한 사람만 온다면 저도 또한 치료하기 굉장히 편할 거고, 그죠? 더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해낼 거고 제 수익은 더 극대화될 것인데, 실제로 도수를 받겠다고 온 환자들 치고는 만만한 환자가 없다. 물론 대인셀보 이런 거는 뭐 최소 3번 미만으로도 해결을 합니다. 임핀지도 마찬가지고, 또 뭐 발목 삔 환자들도 쉽게 해결을 하지만은 척추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최소 10회에서 최대 30회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심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정 치료 횟수는 그 근육이 굳어 있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작게 굳어 있는 사람은 작게 10번 미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근육은 반드시 풀리기 때문에 치료는 100%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횟수는 근육이 굳어 있는 정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다 도수치료비는 비싸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수치료비가 그리 비싸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도 원장님이 놓는 진통제 주사는 재료비가 10만원이고요. 제약회사에서 우리한테 들여보내는 게 환자한테 15에서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에. 그 주사 한 방과 도수치료 한 번의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도수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협착증을 치료해낼 수 있고, 추간판이 터져버리는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고, 추간판이 밀려 나오는 환자, 50개 심한 환자, 관절이 무릎이 퉁퉁 부어있는 환자, 아침에 일어나 손이 빠르게 굳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진을 내릴 정도의 그런 환자들을, 그죠, 과연 치료해내냔 말입니다. 20만원, 주사 한 방에 20만원인데 한 번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또 손으로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 소모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9만원의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도수 치료비는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진주에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오픈을 해가 나가 있는 센터에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1회 치료비는 6만원입니다. 10회에 60만원을 받기도 하지만 통상 5만원에서 6만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사지를 받더라도 5만원, 6만원, 뭐 어떤 경우 10만원, 2시간 하면 20만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실비보험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20% 자기 부담률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하에 엑스레이를 들여다보고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수치료비 9만원에서 10만원 결코 비싼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특히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환자 부담률은 만원에서 2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사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마사지는 도수치료사가 구사하는 여러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세라피틱 마사지, 치료적 마사지라는 게 있고요, 또는 스포츠 마사지도 있고, 또는 연부조직을 끌고 나가는 이런 갈사, 이런 것들도 마사지의 일종이고, 피부를 종방향으로 끌거라고 하는 롤핑 또한 마사지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시락스가 주장했던 횡방향으로 끌거라 라고 하는 것 또한 마사지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도구를 이용하는, 손을 이용하는 어떤 방식이 있든 간에 마사지와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마사지는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수많은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갈사와 도수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리악스 테크닉과 갈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맥켄지 테크닉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올라 그림잡이 테크닉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멀리건의 테크닉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테이핑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마사지와 도수치료를 비교 대상에 올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부 미용사가 하는 문신 시술과 성형외과 의사가 치료하는 성형을 비교 대상에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척추 교정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상들도 있는데요, 교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척추 교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교정을 하지 않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정음은 제가 왜 굳이 영어를 붙였냐면 클릭 사운드인데요 교정이 되는 음입니다. 탈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척추를 교정을 할 때, 또는 관절도 교정을 해 나가는데, 약간 서브럭시에이션이라고 하죠. 디스로케이션, 탈구가 아니에요. 약간 서브럭시에이션 돼 있는 그 관절을 이런 스루스트를 통해 가지고 힘을 탁 주면서 관절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키는 소리고요. 그것을 클릭 사운드, 교정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정이 되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환자가 시원하게 느끼잖아요. 탈구음이면 그 뼈가 빠져버렸는데 환자가 그 통증을 느끼겠어요?
근데 척추에서는 이 척추는 특히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척추를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 멀티피두스라고 하는 행돌기와 극돌기를 연결하고 있는 그 짜잘한 근육들이 풀리지를 않아요.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손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갈 때는 커다란 뭡니까, 그로스 큰 대근육들만 풀리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붙어 있는 그런 짜잘한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척추 교정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 또한 반드시 목과 등과 허리를 교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정은 우리가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나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요법을 보면은 오직 교정에만 목숨을 거는데 근육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극단적으로 교정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저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이 팍 늘어나면서 뇌사에 빠져버리는 수도 있고 실제로 사망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저 또한 어마어마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대근육들이 풀리는 만큼 교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을 통해 가지고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바깥에 근육이 풀리는 만큼 교정은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치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육을 푸는데 99%의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교정은 단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랍 테이블 올려놓고 처프덕 하는 거, 그거 교정 한 번 하면 들어가고 한 번 때리면 교정이 되면 끝난 것이지, 한 번 때리면 조금 더, 두 번 때리면 더 들어가고, 세 번 때리면 더 들어가고, 10번 때리면 더 들어가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골반 처프덕 하는 거, 그 처프덕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환자의 그 몸에서 실제로 나는 그 클릭을 어떻게 듣냐 말입니다. 지기음이 너무 큰데, 그런 거 쇼 하는 등 것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척추가 탁 교정이 되는 음을 들어야만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또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랍 테이블을 쓰지를 않습니다. 드랍 테이블을 써야만 교정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드랍 테이블을 샀겠죠. 근데 왜 드랍 테이블 제가 쓰지 않고 있겠냐 말입니다. 드랍 테이블은 필요가 없다. 자, 도수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처방을 잘 내리는, 또는 주사를 잘 놓는 의사를 찾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도수 치료를 잘하는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의사면 지한테 찾아오라 하겠죠. 당연히 저는 물리치료사니까 의사는 필요 없다. 의사가 뭐 도수치료 할 것도 아닌데 정말 도수치료를 잘하는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은 의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의사는 오히려 낫죠. 한의사가 만든 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손치더라도 한의사가 이 약도 넣어보고 저 약도 넣어보고 다리도 보고 뭐 그래 우쩌또 해가지고 자기 경험이 쌓이는 것이지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과 주사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 약이 이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놓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약은 진주의사가, 서울의사가 그 약으로 치료해낼 수 있으면 진주의사도 똑같이 치료해내는 겁니다. 제약회사에서 서울에만 약을 그 깔겠어요? 진주에도 깔지, 제주도도 깔고 상간백지 싹 다 깔지. 그 똑같은 약을 가지고 의사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도수치료는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치료사의 역량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정말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나는 것 또한 그 환자에게는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도수치료를 잘하는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가 하는 거는 처방 말고는 없으니까. 교육시킨다고 됩니까?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세요.
도수치료 의존도는 확대될까 감소될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수술과 주사에 대한 치료를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라 라고 하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본 적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이 국가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산부인과가 존폐 위기에 놓인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출산 인구가 줄어들었던 게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일반인이 제가 봤을 때 산모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 지식 수준이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재앙절개를 가장 많이 했던,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의 국민들이, 많은 대졸자들이 산모가 되던 그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관심 의존도가 급속도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중분만도 하고 근해에서 뭐 분만도 하고 했던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 역시 조산원에서 두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저희 이모들 또한, 아이들 이모죠, 처제들 아이들 또한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 수술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진주에도 척추 전문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고, 모든 병원에서 지금 다 척추 수술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 다 도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 전문 병원은 언제 무너져 내릴까? 산부인과 병원처럼. 언제냐면, 국민들이 자기 허리나 관절을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 또는 도수치료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척추 수술 병원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도수치료 의존도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회사에서 국가를 통제를 해 나가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그것들 계속 억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시장이 열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그 작은 월급을 갖고 병원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 힘들이 모여서 물리치료사의 독립개헌까지 밀어닥치는 힘이 정말, 그죠?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개원을 해서 센터를 오픈해 버릴 것이고, 그 힘들이 모여서 물리치료실 개원까지 밀고 가는 큰 파도가 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도수치료 의존도는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8가지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 더 아파진 경우들이 들어있기는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자극이 센 겁니다. 물리치료사들이 하다가 이제 뼈를 부러뜨렸다든지 근육을 손상시켜 버렸다면, 치료한 그 순간에 환자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고, 치료실은 난장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 지나고 나면서 어깨가 더 뻐근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허리를 움직일 때 뜨끔뜨끔 한다든지, 또 어깨를 치료했다면 어깨를 못 움직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움직여지는데 그게 뻐근한 겁니다. 그래서 갈사로 너무 많이 긁었다든지, 또 한 부위에 자극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뭐 그런 그 정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몸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몸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극이 좀 강했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 몸살은 척추를 치료를 하고 탁탁 교정을 해 나가게 되면 몸에 과도한 에너지가 돌면서 실제로 몸 한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몸살이라고 하는 거지, 감기 몸살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전화 오면은 불안해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풀면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 상황이 아니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우나 한번 하시고 좀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이 정도로서 네, 도수치료와 관련된 궁금한 것들, 제가 임상가로서 느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